시나리오 맨 처음 보고서 일단 12.6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 근데 제가 몰랐던 인물, 새로운 인물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되게 흥미롭더라고요. 이랬었구나. 이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역사적인 어떤 공부도 됐었고, 제가 그 분을 변호하는 변호사 정인호 역을 맡았는데 말 그대로 제가 제 역할을 받고 이 시나리오를 읽었지만 너무나 변호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막 치솟더라고요. 그래서 이 이야기에 내가 꼭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런 이유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. 정인호라는 변호사는 일단 법정 개싸움에 아주 능한 그런 친구인데, 어찌하다 이 박태주를 변호하는 그 변호사를 맡게 되고 점점 조금씩 이 잘못되어가는 이 재판에 약간 좀 분노해서 자신의 어떤 심리가 조금씩 변해요. 그래서 변해가는 과정도 너무 재밌었고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영화에서 어쩌면 유일하게 정인우라는 인물이 가공의 인물이거든요. 그 당시 재판의 기록이나 그 재판에 참여했던 모든 인물들을 대변하는 인물이었기에 그 정인우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심리 변화도 중요했지만 이 상황들을 모두 관객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, 어쩌면 같이 제3자의 눈으로 이 상황들을 같이 지켜보고 계속 판단하고 그럴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저도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시나리오 맨 처음 읽을 때부터 텍스트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는 대본이었고요. 그래서 이 정인우가 하는 모든 말들, 정인우가 하는 모든 대사들을 잘만 표현해 보자, 이런 생각으로 맨 처음에 접근을 했던 것 같고, 어디까지나 표현이 돼도 조정석이란 배우를 통해 표현이 되는 거니까 저의 아마 상상력이 어느 정도는 분명히 가미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대신 처음에는 대사들의 힘이 느껴져서 이 인물의 이 대사,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정확하게 누가 봐도 이런 감정이니, 이런 감정들, 가장 주가 되는 감정들을 잘 표현해 보자, 이런 식으로 전 맨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너무 드러나지도 너무 부각되지도, 그러나 모자라지 않는 어떤 이 전 장군이라는 어떤 인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감독님께 좀 많이 막막하다, 부담이 된다라고 요청드려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같이 만들어 봅시다라는 얘기도 듣고,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저기 머리를 이렇게 다 연도를 해서 저 상태로 한 4개월, 5개월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놀라고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고 일상생활에 머리를 좀 숨기고 다녔던 기억도 좀 나고, 동료분들도 그 현장에 이제 응원차 왔다가 깜짝 놀라시고, 저도 집에 그 스틸 사진을 하나 걸어놨는데 집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. 사진을 보시면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동료분들과 함께. 12.6이나 12.12 사건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. 근데 12.6과 12.12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저희들이 그 재판과 어떤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저희들이 찾아봤을 때 되게 흥미로운 사건들이 있어서 그 재판을 영화적으로 재구성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. 극중 인물인 박태주는 박흥주라는 인물을 어느 정도 가공해서 만들어진 인물인데, 제가 이분을 여러 가지로 조사해 봤을 때
좌우 진영을 나누지 않고 이분에 대한 인간적인 군인적인 그런 칭찬이 자자했던 분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이 역사 속에서 휘말렸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으며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을 이성균 씨랑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심리를 좀 표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박태주의 모티브가 된 박흥주란 인물은 지금 또 그 국립 묘지에 묻혀 있는 게 아니고 개인 묘지에 묻혀 있는데 그 제가 이제 묘비병을 보면 육군 대령 박흥주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분은 강력하게 복권을 원하는 느낌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통해서 그분이 세상에 소개되고 그리고 그분이 어쨌든 세상에 받았던 부당한 대우가 조금은 희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. 제가 제일 처음 성균 씨랑 작업을 하게 되면서 물었던 게 왜 이 작품을 선택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성균 씨가 조정석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본인은 조정석이란 배우가 되게 좋은 배우 같다. 그래서 이 배우랑 같이 하면서 이 배우한테 배우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렇게 좋은 배우도 아직도 호기심도 있고 열망도 있구나. 그리고 배우는 자세로 연기하구나라는 그 태도가 저를 되게 놀라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영화는 이야기도 있지만 시대의 기록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11.26 법정 장면을 어떻게 보면 기록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대의 법정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변호인단 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검찰관, 법관들 모두 이런 분들을 거의 이제 지금 메이킹처럼 동수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그 시대의 느낌이 나게 그렇게 구현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. 일단 영화 속에 한대수 씨의 행복의 나라로라는 노래가 나오긴 나옵니다. 근데 이제 그 노래 때문에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어쩌면 그 시대가 역설적으로 봤을 때는 행복의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가 나아갈 길이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행복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. 너무 뭐랄까 정이 많은 사람 그리고 그래서 촬영하면서 늘 언제나 단 한 번도 즐겁지 않은 순간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또 장난기도 많고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형한테 장난도 막 치고 그러면은 다 받아주는 형 너무너무 좋은 형님이셨죠. 그래서 촬영 현장 하지만 그 촬영장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집념이 대단하셨고 그래서 연기하는 순간에는 굉장히 뜨거웠고 연기가 종료되는 순간은 굉장히 따뜻했던 그런 형님으로 기억하고 지금도 보고 싶습니다. 성균이랑은 저랑 한 살 차이인데 항상 저를 놀렸어요. 그 형은 그래서 너무 촌스러워. 그게 문제야. 그리고 동생이지만 형처럼 제발 좀 제가 좀 성격이 그렇게 좀 활달하거나 또 뭐 세련된 어떤 그런 뭐 어떤 옷을 입거나 뭐 그러지 못해서 구박을 좀 많이 받을 때마다 같이 정수도 같이 구박했는데 추억이 많죠.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다른 건 장담할 수 없지만 영화를 보시면 얼마나 좋은 배우를 우리가 떠나보냈는지 그거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고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